HR 포럼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드 기아 기술인재교육팀 위기관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한국 HR협회가 주관하는 제357차 HR 포럼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되어 본상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30일 KHRD 한국 HR협회 회장 음준하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아 기술인재교육팀의 최우주 책임 매니저입니다. 저희 팀은 자동차 그 생산 공정에서 생산직을 대상으로 교육 업무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말씀드리는 교육 내용도 거의 지금 그런 생산직에 대한 그 범주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뭐 대졸 뭐 일반직 같은 경우는 또 워낙 그런 접근 방법이나 대상자 특성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는 뭐 2006년부터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쭉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 초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한 상황이셨겠지만은 뭐 인원이 퇴직자들이 이제 한 자릿수 아니면은 한 두 자릿수 정도 대상 인원들이 발생해서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인원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인원 대상 모집이 안 되셔가지고 교육 운영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회사를 고생하신 이제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사 차원이나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를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그렇게 꾸준하게 어쨌든 진행은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도 그때그때 매번 달라지는 내용으로 해서 했었던 적도 있었고 뭐 어쩔 때는 한 4박 5일 기간 프로그램을 잡아서 진행했었던 날도 있고 또 짧게 또 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됐었던 문제는 2015년부터는 거의 매년 100명이 넘는 이제 정년 퇴직자분들이 발생하면서부터 뭐 그동안 대상자분들이 교육 니즈를 모두 다 반영하면서 매번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HRD 담당자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정년 연장이라는 이런 뭐 정부 정책 그다음에 그런 노사 협의 사항들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 퇴직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또 어쩔 때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새로 잡고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꾸준하게 유지하고 그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이슈들로 작용하는 했던 경험도 조금 있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금 앞서 그 과거에 조금 고민이었었을 때는 그 대상자가 적어서 조금 문제였었지만은 지금부터 기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거의 한 800분 가까이 많은 분들이 교육 퇴직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었고 22년부터 지금 30년까지의 어떤 앞으로 정년 퇴직자에 대한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2026년에는 한 1,800명 정도의 그런 퇴직자분들이 지속해서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균치로만 봐도 앞으로 거의 한 8년 동안에 1,500분이 넘는 정년 퇴직자분들이 매년 발생을 하시는 거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을 이제 계획하고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HRD 담당자분들이 여러 개 그 대부분 교육 과정을 운영하실 때 대부분 많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지금 현재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 분석이나 그런 과거 실행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런 교육 결과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었고 그런 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시는 방법들로 운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동안 과거 2006년부터 했었던 과거 프로그램들에서 이 만족도가 어떤 과목마다 좋았던 것들 아니면 나빴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니면은 새롭게 퇴직자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거나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하는 행위들을 계속 매년 동안 해 왔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제공을 해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지금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땐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그런 심정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시다 보니까는 계속 그런 교육을 좋은 것들을 잘 담아서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을 교육 중에 좀 많이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설문 결과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당자로서는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예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한테 뭐 아직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를 전해줄까요? 라고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원래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고3 기간에 수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맞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적절한 솔루션이나 필요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결정을 하고 했었던 것이 이미 저희 이제 기아를 퇴직하시고 이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 그 선배님들한테 직접 요청을 해서 설문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이미 퇴직하신 분들한테까지 좀 연락을 드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조금 처음에 약간 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조금 연락 드리는 게 어떨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과감하게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지금 자료가 그거에 맞춰서 나왔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교육 시점으로 보면은 언제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셨을 때 퇴직 연도에 하는 게 가장 좀 좋겠다라고 그 퍼센테이지로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2년 전, 3년 전, 5년 전까지 시점으로 했을 때 한 1, 2년에서 3년 사이 내에 그런 퇴직자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계속 매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꿔오고 선택하고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전달해 주었으면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느냐라고 해봤을 때 딱 정확하게 나왔던 게 이제 마음가짐이랑 건강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막상 저희가 또 설문하고 확인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지금 이제 퇴직에 지금 임박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항상 나왔던 게 저희는 재테크였어요. 재테크 교육을 강화해달라, 재테크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정말 어떤 회사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근데 가장 결국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이슈들의 상황들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퇴직 프로그램 내에서도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사항들이 항상 많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또 이미 퇴직하신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거는 이미 개인적으로 다 상황들이 또 다른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퇴직을 해보고 당해봤더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런 것들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연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결국 건강 챙겨놓고 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나 설문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형태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온라인이나 비대면 교육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나왔었던 게 체험형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제일 많았고,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체험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고, 이제 집합과정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교육 수요나 이런 것들 요청 사항들은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런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런 집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은 화면이 계셨네요. 그 또 설문했었을 때 저희가 이미 퇴직하신 그 분들한테 한 400명 넘는 분들한테 회신을 다 받았었는데요. 이제 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개인적으로 다들 어떤 각자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들 중에
이제 후배들도 걱정도 많이 되시고 생각도 많이 나시고 또 갑자기 또 회사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는 되게 살아있고 그런 좀 정말 진심 어린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직 자동차 현장 공장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루틴하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침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동일한 패턴 루틴으로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막상 그 생활 패턴이 퇴직하시는 순간 바뀌는 순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애로점이 많고 힘들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상 또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 이슈가 더 많이 문제가 되셨다라고 또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어쨌든 자기 생활 패턴을 이루고 있었던 분들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퇴직한 이후에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좀 전해 주셨습니다. 또 보니까는 정말 이 써 있는 대로 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고 뭐 지금까지 규칙적인 생활했던 것이 그 생활 자체가 틀어지니까 마음 자체도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애로점이 많으셨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뭐 처음 이제 좀만 지나면 뭐 실업급여도 주고 어떤 연금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막상 생각을 해보셨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어떤 기간 정도 한정이 돼서 이제 마감이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 살벌한 어쨌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말 기아라는 거대한 그 항공모함에 있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바람에 흔들릴 만큼 진짜 조박배 같이 이런 표현까지 해주실 정도로 좀 나이브한 어쨌든 현실적인 그 모습들을 저희한테도 좀 얘기 전달해 주셨고 또 이런 준비들을 후배들한테도 꼭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선배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왜 퇴직하신 분들한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분석을 해봤는지를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처음 초반이랑 그 비슷한 얘기지만은 결국 퇴직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지를 사실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직 중인 분들에게 대해서는 막상 그런 것들을 답을 얻어낼 수가 없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나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또 이제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막상 그 자리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엄청난 오랫동안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같이 근로를 하고 계시고 선배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어떤 표현 의견 같은 것들을 되게 귀담아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교육 좋으셨어요? 어떤 게 좋으셨습니까? 어떤 게 안 좋았을까요? 뭐 물어보긴 하지만은 막상 지금 이 교육을 다 듣고 계신 이 선배님도 뭐가 도움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지금 이 현재 교육에 오셔가지고 듣고 계신 그런 담당 그 교육생들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재취업, 나 정말 이 교육을 듣고 나면은 나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나한테 이런 교육을 해달라, 아니면은 좀 특별하게 우리한테는 좀 더 다른, 우리는 생산직 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 달라, 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게 교육 시간을 늘려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 시간 늘린다는 게 물론 이제 담당자분들도 고민되시긴 하겠지만은 무한정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그만큼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럼 적절한 교육 시간은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조금 다시 종합을 해서 이제 결국 교육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운영하시는 담당자분 입장에서는 다시 좀 집중해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꼭 지금 현재 어떤 재직자 하시고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런 분들 초점으로 해서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담당자로서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사실 저는 좀 더 유익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발 그 접근을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데 대한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는 일단 처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K 플러스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조금 브랜드화를 다시 바꿨습니다. 좀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들은 다른 회사마다 어떤 상황적인 것마다 아니면 어떤 보고받는 의사결정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담당자 분들이나 생각들을 좀 많이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금 어떤 표현드리는 장표에도 마찬가지고 퇴직 예정자 교육이라고 지금 네임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어떤 교육 공문을 보낸다거나 내용을 전달했을 때도 아니면 설명을 했을 때도 퇴직 예정자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조금 유하게 이미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셔서, 때로는 뭐 지금 같이 뭐 전직 지원이든 뭐 미래 인생 설계든 미래 설계든 뭐 재취업 지원 서비스든 이런 용어를 조금 바꾸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 퇴직 예정자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직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걸 딱 떠올리는 순간 기대를 다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다른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교육인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해가, 오히려 저희가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또 걱정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또 저희 쪽에는 어차피 또 노사라는 어떤 또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어떤 논의거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단어로서 그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것만을 어필하기에는 물론 또 담당자로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정년퇴직자 교육 만약에 이거 왜 해야 돼? 아니면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라고 했었을 때 생각보다 조금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다가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름 자체도 이제 저희가 자동차가 뭐 K5, K3, K8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K 라벨을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것 같이 기아의 그 K를 따서 K 플러스 라이프라는 어떤 네임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아예 브랜딩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브랜딩화에 맞게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정 자체도 K 플러스 라이프 이제 단계별로 저희는 이제 3단계 구성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K5, K2, K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 과정으로 할 때도 이런 네이밍화를 해서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몇 세 몇 년생의 어떤 과정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건 K 플러스 라이프의 K5 과정이다, K 플러스 라이프의 K2 과정이다, K 플러스 라이프 K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문 보내드리고 했었을 때도 좀 그런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거부감이 없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각 회사마다도 이런 것들을 좀 이름을 붙이실 때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또 살리는 것도 방법이고, 또 그 뒤에 어떤 다른 이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브랜딩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던 건, 과거에 지금 오랫동안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걱정했었던 게 프로그램들이 워낙 다양하게 했었고, 정말 퇴직자 교육한테 퇴직 예정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모듈, 어떤 과정 레슨들을 다 지금까지 거의 해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트렌드나 어떤 환경들이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요청사항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노사발전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표준화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업 컨설팅도 받으면서 저희는 아예 그거에 맞게 커리큘럼도 이번에 확실히 조금 다 교체를 하고 바꾸는 거를 실행을 해봤었고요. 실제로 기업 컨설팅, 노사발전재단에서 기업 컨설팅을 받아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떤 기업 당담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좀 도움을 받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완성된 저희 교육 프로그램, 교육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3단계 과정으로 해서 진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과정 자체는 지금 총 6일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5 과정이 이틀, K2 과정이 이틀, K 과정이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K 과정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과정에 맞게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을 시켜놨고, 실제적인 가장 도움이 그 교육생분들한테 많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딱 퇴직자분들이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놨던 과정이 K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퇴직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형태가 체험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형 교육 형태를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들어갈 수 있는 게 2년 전 교육 과정에 K2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경력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해서 이거를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K2 과정에 그런 것들은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K2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재취업, 귀농귀촌, 창업, 사원공헌, 여가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놨고요.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 맞춰서 어떤 내가 이제 여가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었냐면은 사실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를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쯤 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항상 요청하셨던 것들이 귀농 프로그램 해달라. 정말 자기 본인들이 이제 귀농 귀촌해서 나는 그런 전원주택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흙집 짓기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계속 요청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정말 끊임없이 나왔던 게 귀농 프로그램 해달라. 귀농 프로그램 해달라. 라는 게 정말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결국 교육팀에서는 어쨌든 그런 교육 목적성이나 교육 효과성을 다 따지고 그런 것들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았었던 게 어쨌든 K 과정에서 어떤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놨고요. 근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결국 퇴직자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또 되게 괴리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막상 오신 분들은 난 귀농귀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매우 극소수이시고 결과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는 결국 현실적으로 재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다른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현 직장에서 좀 다른 기회들을 모색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고 K 과정이나 저희가 이제 K 과정에서 이제 제초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맞춰 가지고 16시간 과정으로 해서 총 8개 모듈로 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기회가 되시거나 뭐 궁금하시면은 좀 알려 드릴 수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미 뭐 그 노사발전대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업 컨설팅이나 회사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과정 같은 것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되었었던 상황들은 이게 그러면 퇴직자 교육한테 인원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드려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벌써 5년 전부터 교육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교육을 퇴직 예정자 교육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막상 그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조직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분위기에 좀 전환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막상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회사에서 교육을 해줬다라고 하시면은 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바뀌어져서 이제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직 그런 소속돼 있는 현업 들어가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어쨌든 그런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사실 대부분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우 차원에서 조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한번 교육을 통해서 분위기가 사실 그러다 보면 다른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교육을 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고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나면은 다른 어쨌든 같이 계시는 동료분들한테도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조금 고민하시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런 의미들을 퇴직자분들한테 전함으로써 그렇게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신경을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과제를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불안감 해소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있지만은 이 부분은 어 조금 저희는 다른 게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정년 퇴직자 관련돼서만 지금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또 어쨌든 자동차 산업 환경이라는 게 변동이 되고 엔진 중심에서 어쨌든 전동화 전기차로 차량이 바뀌다 보면은 조금 어떤 인원 어떤 직업 작업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막상 그런 대상자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많이 다가올까 봐서 걱정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전해드리는 게 앞으로 저희가 또 설계할 때 고민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막상 그 직원분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선배님들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그 영향을 계속 조직 내에서 영향을 미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높일까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막상 아까 같이 퇴직자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을 때 그분들도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좀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 진짜 있는 경험들을 한 1시간 정도만 주면은 내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말 와닿는 그런 게 진짜 뼈에 이렇게 딱 사무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기회도 좀 만드는 거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상 또 보니까는 저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짜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거기 같은 나이에 같은 연배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각자의 갖고 있는 정보나 상황들을 공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에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이유로 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은 추후에는 계속 그런 소통의 창구나 이런 것들을 모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기아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어떤 다른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같은 게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있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답해드리고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기아 사례 발표는 마치는 걸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저희들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혹시 질문을 하나 네,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질문이 네네 여기 한국인상공사에서 인당 교육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하고 좀 유사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재원 부분은 보통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지와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재직자 직무교육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런 측면인데 이 교육에 대한 임원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시키고 있는지 그 노하우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일단 저희 팀 자체가 어쨌든 일반 그런 생산직들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어쨌든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 자체는 항상 매년 배정해왔던 분야 그 규모에서 그래서 배정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설득하는 거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까 같이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다행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저희가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스폰서십 이건 법적 교육이라고 하면서 얘기 드리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퇴직 예정자 그런 교육 대상자들도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사실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회피한다거나 그걸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뭐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교육 체계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딱 체계화된 상태로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하고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겠구나라고 공감하시는 거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각 그 기업마다 상황마다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 같이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인당 교육비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규모 금액 자체는 워낙 크게 느껴지실 수 있긴 하지만은 인당 교육비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사회교육 하는 수준에서 거의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 안에서 어쨌든 교육을 일반적인 다른 사내 재직자분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맞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수준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추가적으로 좀 단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퇴직 예정자 교육하셨을 때 어떤 예우 차원이나 어떤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행사성에 있는 그런 것들이랑 엮어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그 교육 과정만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시상식이든 아니면 그런 뭐 행사든 뭐 이렇게 상패를 드린다거나 하는 행사 같은 거는 저희 뭐 또 교육 과정에 와서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던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같이 있는 동료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그쪽에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복지성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정말 교육 예산을 통해서 교육을 집행하는 쪽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지지는 좀 끊어서 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라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아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도 선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포스코 인재 창조원에서 K 과정 중에 정부 지원 연계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K 과정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있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K 과정에서 이제 정부 지원 연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그대로 정부 그런 내일 배움 카드나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 실질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어떻게 신청하시고 하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도 어떤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몰라서서 못 챙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실업급여도 어떻게 신청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 프로그램 내용 시간들입니다. 네, 그 좀 제가 그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라는 그 기간 공모 발표가 됐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면은 한도 내에서 중장년 새출발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담 카운슬링도 하면서 진로 검사라든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생애 설계와 관련된 1대1로 카운슬링 그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우리 HRD 담당자분들도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시다 보면은 의외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시점이고 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우주 책임 연구원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약 한 70명 가까운 HRD 분들이 이 자리에 비록 줌이지만은 참석을 하고 계신데 또 같은 HRD 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덕담 한마디 하시고 오늘 강연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고 이제 집합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살아있는 전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은 계속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게 많이 힘드시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면은 충분히 또 좋은 HRD가 또 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